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최근 PD수첩이나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등에서 나오는 30대 영끌족, 이들이 부동산 시장에 접하게 되었을 때는 수년간 집값이 연봉 상승보다 더 빠른 폭으로 꾸준히 오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아도 매년 집값과의 갭은 커져만 가니 결국 수십 년간 월급의 대부분을 이자로 주더라도 대출을 한도까지 받아 집을 사게 된 사람들을 일컫는데요. 아마도 재작년 9.13 이후 원상복구되면서 떨어질 줄 알았으나 결국 하반기에 다시 오르면서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작년 7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되자 분명 과거의 시행 사례가 있음에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자들, 부동산 투기 전문가들의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은 뇌피셜만으로 예상한 공급 부족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청약 가점마저 치솟을 것이라고 매일같이 기사를 내니 이에 넘어간 가점이 부족한 30대들이 급하게 집을 매수하게 되며 생겨난 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여러 차례 자료를 분석해서 올린 영상들을 보면 단지 밀어내기 분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한 물량은 금세 다시 회복되었으며, 가점 역시 이런 호도기사들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전후로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결국 1년도 안 돼서 회복되었는데 말이죠. 작년 하반기 거래량을 보면 부동산 시장에 경험이 많은 50대에 비해 경험이 많지 않은 30대들의 거래가 늘어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것을 보면 부동산 시장에 끝물이 다가왔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왜 30대들의 매입이 부동산 시장의 끝물인가, 그리고 지금 집 사면 왜 평생 후회하게 되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3년 전보다 지나치게 집값이 많이 뛴 곳에 대해 가격이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발언한 대통령. 하지만 매국 경제의 한 기사에서는 어렵게 집 한 채 마련한 실수요자까지 투기꾼으로 몰아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한 30대의 발언을 실으며 마치 정부가 갑자기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발언을 한 것처럼 비판하는데요. 하지만 분명 이번 정부는 초창기부터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현미 장관은 취임일서부터 부동산 투기 조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6.19 대책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19번의 부동산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본인이 믿지 못하고 집을 샀으면서 이제 와서 저 말을 믿고 불만을 갖는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자기 합리화인데 말이죠. 결국 12.16 정책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나타났고 풍선 효과가 퍼진다고 하자 220 대책으로 수원, 의왕, 안양 등을 새롭게 조정대상 지역으로 편성함은 물론 기존의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여 준투기과열지구로 만드는 등 꾸준히 정책 기조는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만일 다시 오른다고 해도 또 다른 규제만 불러오며 자승자박하는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서울집은 거품이 아니니 강남 3구를 영끌해서 사라고 하며 다시 집값을 빠슝하고 올리기 위해 계속 투기 조장을 하는 유명 스타 강사를 비롯해 심지어는 소폭의 변동만으로도 벌써 규제 약발이 다 되었다고 하며 지금이라도 빨리 영끌하라고 유혹하는 듯한 기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락세가 시작되기 전 보합세를 보일 때에는 거래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거래량에 따라 변동률이 소폭 등락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며 9.13 때도 리먼 때도 항상 있었던 일인데 말이죠. 연령별 거래량 지표는 작년부터 나왔고 그 전에는 어떤 연령대에서 부동산 거래를 많이 했는지 나오지 않았기에 다른 지표를 통해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2018년 이전에는 50대의 부채가 가장 많았다가 2018년부터 40대의 부채가, 2019년부터 30대의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며 추월당한 것을 보면 재작년에는 40대가, 작년에는 30대가 많이 매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전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다 영상에서 다뤘듯
부동산 완화 정책이 꾸준히 발표되면서 투기 시장이 시작될 때 평소 부동산이나 주식 등 경제 전반적으로 자금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치고 빠지며 먼저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풍부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50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추격 매수로 붙게 되죠. 그 다음에는 업자에게 많이 의존하며 황금성을 생각하지 않고 상승세만 보는 유형들과 마지막으로 3, 40대의 영끌족들이 투기시장에 뛰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요? 서울 부동산 시장은 3, 40대 영끌족들이 마지막으로 상투 잡고 있으며 풍선 효과가 들어가는 지역에는 첫 번째 유형들이 치고 빠지며 가격을 끌어올린 뒤 뒤늦게 상승세만 보고 추후 실수요들에게 황금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가격임에도 상승세만 봤지 황금성을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뒤늦게 이 비정상적인 가격에 매입하고 있습니다. 즉 전국적으로 돈의 흐름을 알고 있는 영리한 투기꾼들이 지나간 뒤 비정상적인 매수 심리로 인해 욕심에 이끌린 마지막 수요들이 실거주들이 매입할 수 없는 가격임에도 투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는 부동산 시장에 끔을 때 일어나는 전형적인 현상으로 이들은 투기 전문가들, 언론들의 말에 속아 설거지 부대를 자처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고점에서 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 부동산은 장기적 우상향이기 때문에 결국 집값은 다시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니 남들보다 덜 이익 보는 것일 뿐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이라도 사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역사가 너무 짧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60, 70년대에서부터 시작된 산업화, 그로 인해 일자리가 많은 서울이나 울산 등의 도시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 가격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부동산이 급격히 상승했던 시기들은 당시 정부에서 밀어주던 강남 개발 등으로 인한 급격한 상승이나 닷컴 버블 이후 세계적인 부동산 상승세에 IMF를 극복하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나타났던 급등,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급등세가 있죠. 하지만 일전의 상승세와 지금의 상승세는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경기가 살아나면서 부동산도 같이 상승한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경기가 침체되고 있음에도 세계에서 지적한 고위험 자산인 부동산에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몰리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다른 나라들은 내수 중심국으로 변모에 성공한 반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완화 정책을 통해 부동산으로만 경기를 부양하며 수출 중심국을 유지했기에 작년부터 시작된 무역 분쟁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여기에 최근 질병 문제까지 터지며 경기는 더욱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근로소득을 빨아먹고 살고 있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역사를 보면 그래도 생존은 보장하면서 착취하던 때에는 체제가 유지되었으나 상황이 안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착취했을 때 그 체제는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기 침체로 인해 사람들이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식주 중 하나인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 착취하려고 하니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줄어드는 인구와 점점 더 심해지는 고령화 문제입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부동산 상승세를 뒷받침해주고 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구 증가인데요.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기본이자 핵심인 수요 공급 중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이미 비정상적으로 오른 집값으로 인해 비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내수 시장이 침체된 것은 물론 젊은 세대들 중 대부분은 내 집 마련을 꿈도 못 꾸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의식주 중 하나가 삶의 걸림돌이 되면서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든 많은 젊은 세대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로 시작하여 내 집 마련,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 세대, 이후 꾸준히 무언가 포기할 것이 붙어가는 M포 세대로 차츰 바뀌어 가게 되었고요.
이렇게 주거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미루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60% 가까이 될 정도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재작년 기준 조혼인율은 5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 역시 0.97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초로 1 이하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작년 12월부터 벌써 시작되고 있으며, 일본의 부동산 버블 시기에 고령화율이 급격히 상승했던 것과 같이, 아니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율이 늘어나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소하는 인구 및 생산활동 인구로 인해 일본은 부동산 버블이 터진 후 경기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20년을 맞게 되었죠. 지금 우리나라는 당시의 일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기에 기업 중심의 부채였던 일본보다 훨씬 더 여파가 클 수밖에 없으며, 일본과 다르게 기축통화도 아니기에 극복하기는 훨씬 더 힘듭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통해 화폐를 마구 찍어내서 통화량을 늘려 그나마 회생의 기미를 마련할 수 있었다면, 기축통화가 아닌 우리나라는 그 방법을 사용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맞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자 일본의 경우 지방은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지만 도심은 최근 상승하고 있지 않나며, 결국 서울은 오른다는 개소리를 짓거리는 쓰레기들도 있는데요.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터지고 30년이 지난 지금 도쿄 등이 그 당시의 부동산 가격을 회복했나요? 일본에서 공표한 주택가격 지수를 보면 자료의 시작인 1993년 6월에는 190.67을 기록했던 도쿄의 주택가격 지수가 지금 아무리 회복되었다고 해도 작년 12월 기준 102.58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부동산 가격은 반토막 수준이라는 거죠. 이 역시 국가 부채를 늘리며 통화량을 증가시켜 만들어낸 작품으로 환율로 계산해 봤을 때는 상승이라고 말하긴 어렵고요. 장기적 우상향? 그때는 활성화된 경기와 늘어나는 인구가 뒷받침해 줄 때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모든 선진국들이 그랬듯 우리나라 역시 발전하면 할수록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올라가기는 힘들어지죠. 앞에서 말했듯 인구는 감소세로 바뀌었고요. 독일처럼 외국인들이 들어오며 인구가 증가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으나, 실질적으로 그런 나라들의 경우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사용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4%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 그리고 직업을 구했더라도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이기에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 이민 정책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도 매우 적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그랬으니 10년 주기설로 다시 오를 것이다, 결국은 장기적 우상향이다 라고 우기는 인간들은 다른 나라의 선례도, 앞으로 바뀌어갈 미래도 생각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의 과거만 보고 분석하며 그것마저도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이 감소되었다느니, 지표로 봤을 때 하락폭보다 상승폭이 더 크니 5%는 떨어지고 95%는 오른다느니, 이런 단세포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일 뿐,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봐서 생각했을 때 지금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정점이라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비정상적인 상승세를 만들며 열심히 땀 흘려 만들어내는 생산성 있는 근로소득보다 다들 생산성 없는 불로소득에만 혈안이 되도록 만든 부동산 투기 시장, 결국 이런 비생산적인 곳에 자금이 몰리는 상황은 일본의 사례에서도 미국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지 아직도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권이 관련되어 있는 건설사들이나 투기 전문가들, 그리고 투기꾼들 뿐이겠죠. 그럼에도 아직도 부동산 불패를 믿고 풍선 효과로 서울 외곽이 오른다느니, 경기도 새로운 지역이 오른다느니 기대를 가지고 투기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며, 심지어는 건설사가 일주주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며 끊임없이 호도를 했던 지럴드까지도 이 풍선을 쫓다가는 낭패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더 오를 것 같으니, 이대로 가다가는 평생 집을 못 살 것 같으니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까요?
그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결정한 한순간의 선택이 당신을 평생 지배 노예로 만들 것이며, 몇 년 뒤 다른 사람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집을 구입해 삶을 누리는 동안 당신은 빚에 치이며 평생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 반드시 빠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빚을 떠넘기고 지금 빠져나가려는 저들의 말에 넘어가 당신이 피땀 흘려본 돈으로 저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동안 평생을 저들의 빚을 대신 갚으며 후회만 남는 인생으로 당신의 미래를 몰아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